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요. 요즘에 그 드라마가 되게 뜨고 있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송중기 씨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재벌들에 관한 궁금증이 이제 쭉쭉 높아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얼마 전에 보고서가 하나 잘 나와서 한번 간단하게 재미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대한민국의 1%, 정확하게는 대한민국의 0.82%라고 하는데 40만 조금 넘기는 금융자산 10억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재벌이 되었고 앞으로 저 재벌이 되려면은 어디에 투자할 예정이다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재미로 숫자만 보고 간다면요, 부자가 대략 8% 정도 증가가 했다. 40만이 좀 안 되는데 40만이 넘기는 이제 숫자를 달성을 했고, 그 중에서 저희는 부동산을 다루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40만의 분들이 갖고 있는 총 자산의 규모가 2,300조 원이 넘다고 합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14%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부자는 8%가 늘었는데 자산 규모가 14%가 는 거니까 그만큼 더한 자산, 이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이제 늘린 거고요. 부동산 자산 증가 추이를 보면은 지난 4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산가와 초자산가로 나누긴 하는데, 대략 알아보면은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19%가 늘었다고 하고요. 초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산 거죠. 초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거의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중에서 30% 이상을 이제 매입을 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법인 명의가 제외된 개인 명의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과연 재벌들은 금융자산이 많을까 아니면 부동산 자산이 많을까?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이 안에서 송중기 씨가 이제 자산을 불려가는 과정 가운데 부동산이 있고 금융이 있는데, 처음 스타트를 부동산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분당 땅을 물려받게 되고 여기서 희색 차이를 얻게 되면서부터 금융자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재벌들은 어떤 게 많을까? 얼핏 봤을 때는 분명히 금융자산이 많을 것 같아요. 금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식, 채권, ETF, 펀드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높지 않을까 싶은데, 신기하게도 부동산 비중이 더 높습니다. 재벌들의 총 자산 중에 38%가 금융자산이고요. 56%, 절반 이상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50% 이상 갖고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용 부동산이 27%로 1등을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유동성 금융자산이 16%로 이제 2등이고, 상업용 빌딩이 10%나 갖고 있어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3위로 자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요즘 사실은 이제 그 주식도 시장이 되게 안 좋고 상업용이나 거주용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과연 이렇게 자산 비중이 많은데, 부동산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요즘 다 죽어라 하는데, 과연 이분들은 손해를 봤을까 안 봤을까? 금융을 제외한 부동산만 봤을 때 부동산으로 손해봤다고 하는 재벌들의 비중은 단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8.5%나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현상 유지를 했거나 수익을 봤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알다시피 코스피도 다 날아가고 있고 주거용 부동산도 엄청 빠지고 있는데, 자산가, 그러니까 재벌이신 분들은 단 1.5%만 손해를 보신 거니까. 자, 그러면 재벌이신 분들은 이제 어디에 투자하려고 할까? 과연 이분들의 투자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리스크가 되는데요. 일단 이제 시장 리스크부터 살펴보면은, 설문조사에서 1등이 차지한 게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인데요. 제가 이 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거시경제의 흐름과 빌딩 부동산,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당연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시적인 경제 사항을 알아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 투자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들을 피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향후 이제 3년 동안 어디가 가장 큰 수익률, 큰 자산의 증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또 얘기를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이 거주용 외주택, 그러니까 임대를 하시든 전세를 주든 하는 거주용 외주택이 그나마 이제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 저점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3%로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이 거주용 부동산, 3등으로 빌딩, 상업용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펀드 주식 같은 경우에는 5위에 들었어요. 재벌들이 보기에는 향후 3년 동안은 부동산이 굉장히 또 흥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원래는 주식이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컨텐츠를 다뤘었는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1등이 주식이었고 이 그 퍼센티지가 60%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30% 정도로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신규 부자 유입된 8% 그리고 어떻게 재벌 단계에 오를 수 있었느냐, 어떤 걸 해서 뭘 했기에 1등은 부동의 1인데 사업 소득입니다. 부동의 1등이에요. 항상 매년 32%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업 소득을 통해서 내가 재벌이 됐다, 부자가 됐다 라고 하셨고요. 놀랍게도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지만 2위를 당당하게 차지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26% 정도 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나는 재벌이 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어요. 부자, 재벌이 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 왜냐하면 32%, 26%, 그러니까 절반 이상 되시는 분들이 3명 중에 2명은 사업 소득과 부동산 투자로 재벌 위치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려면 평소에도 많이 접해야죠. 이런 정보들을. 어디에 주로 이런 뉴스들을 접하고 어떻게 좀 관심을 두시냐, 평소에 어떤 거에 많이 시간 할애를 하고 에너지를 쏟으시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당연히 경제 동향, 경제 정보를 수집한다가 2위였고 3위가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디가 수익이 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이쪽에 할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현재 재벌분들, 부자분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전에 건물을 언제 매입을 해야 될까, 매수를 해야 될까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2019년, 2020년 때에는 부채 비율이 좀 높았어요. 5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계속 이 부채 비율을 줄여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50%에서 지금은 43% 정도? 당연히 이제 건물 매입할 때도 이제 제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재벌들도 똑같은 현상, 똑같은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 재미로 재벌들이 어떻게 자산 구성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재벌들에 관한 이야기는 KB에서 나오는 부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12월에 나오는 보고서인데 이거는 제가 그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거기 가셔서 다운받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다비드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